펴볼래? 95페이지. 제목이 뭐야? 생물의 다양성 이렇게 나오죠. 다양성. 요새 이제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근데 이제 뭐 윤리 시간에 국민윤리 시간에 그런 거 배우고 윤리 시간에 배우나 그 다양성에 대해서 가치의 다원하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새 하도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도 막 획일화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되게 다양해. 니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각자의 개성을 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런 상황의 다양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물도 역시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특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이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굳이 이제 뭐 우리 수학에서 이걸 포함관계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상위 개념이 뭐냐면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 있죠. 이래 저기 어디니 아마존 밀림에 가면 이 생태계 다양성이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생태계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비생물적인 요소하고 흰색으로 씁시다. 생태계를 크게 박수로 한번 쳐볼까? 생태계를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비생물적인 요소가 들어있어. 우리가 이제 생물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두두두 많이 할 건데 비생물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겠니? 뭐 여기 안에는 햇빛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공기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토양, 등등등 이런 애들 우리는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인 요소에는 니네 잘 아는 뭐 있을까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 녹색 식물을 얘기하는 거지, 광합성을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소비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있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최종 소비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죽어갖고 썩고 똥 싸고 그러면 이제 분해자,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자연으로 환원해서 돌려주잖아. 이렇게 된다. 이 생물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생물적인 요소, 비생물적인 요소 이런 애들이 이제 생태계가 전체를 포괄하는데 이런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걸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아마존 밀림에 이 생태계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랬을 때 우리 보통 이제 비생물적인 요소에서 생물적인 요소한테 이렇게 주는 상호작용은 작용이라고 하죠. 반대로 이제 생물적인 요소에서 비생물적인 요소로 주는 걸 우리는 반작용이다.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이런 애들이 많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 골고루 존재하는 것, 이걸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제 하위 개념이 이제 바로 생태계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생물적 요소가 있죠. 생물적 요소에 여기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잖아. 생산자는 식물이 있다 그랬죠. 소비자는 주로 동물이 많죠. 분해자는 곰팡이, 세균 이런 애들이 있지. 이런 애들이 각각의 우리는 뭐야?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종다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종류가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는 거지. 여기 이제 뭐 식물로 치면은 뭐 식물의 종류들 많잖아요. 뭐 초본도 있고 목본도 있고 이런 나무도 관목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종들이 다양하게 있지. 식물의 경우도. 동물의 경우도 뭐 있어요. 고릴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하마도 있고 이런 종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물종, 식물종 또는 뭐 세균종이라든지 이런 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 이걸 우리는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밑으로 이제 또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 앞부분에 우리가 변이 같은 거 설명할 때 거기서 무당벌레 설명했었지. 무당벌레 날개 모양이나 뭐 점박이 줄무늬 뭐 이런 것들 있죠. 같은 무당벌레야. 종은 하나야. 무당벌레라고 하는 종 하나예요. 근데 그 종들의 날개도 모양이 틀리고 그 다음에 무늬도 틀리고 이게 다른 그 안에 유전적인 게 다른 거예요. 사람
그치? 현이 엄청나게 잘생겼잖아. 그치? 그치? 본인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부모님한테 유전적인 성향을 뭐 유전적인 걸 물려받아서 이렇게 잘생기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잘생기고 하나는 못생기고 하나는 키가 크고 키가 작고 그다음 손가락이 길고 손가락이 짧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같은 종 내에서 서로 다른 유전적인 형질을 나타내더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꼭 들어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즉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멸종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다양하지 않으면 하나가 멸종이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 먹이 그물, 먹이 연세 이런 데서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다양하면 어떻게 돼요? 나 오늘은 밥을 먹고 싶은데 나 내일은 라면 먹어요. 모레는 떡 먹을 거야.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그렇지? 나는 개구리를 원래 줄을 잡아먹어. 그런데 개구리가 사라졌어. 그럼 메뚜기 잡아먹으면 되지. 가끔 쥐도 잡아먹어요. 이렇게 된다. 근데 오로지 내 먹이가 만약에 개구리밖에 없어. 근데 개구리가 멸종해버려. 개구리가 없어져버려. 그러면 나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나도 죽는 거야. 그러면 멸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해야 돼. 그런 조건들, 자 비생물적인 요소도 다양해야 되고 종들도 다양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복잡 다양하게 먹이 사슬, 먹이 연쇄, 먹이 그물 이런 게 복잡하면 이제 생태계가 그만큼 안정해지더라.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표에 정리가 돼 있지. 유전적 다양성 나와 있죠. 이거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자 한번 봅시다. 유전적 다양성 한번 볼까요? 같은 생물종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함을 의미한다. 밑줄 그어보세요. 유전적 형질이 다양한 걸 나타낸 거야. 토끼의 다양한 털색 나와 있죠. 아시아 무당벌레의 다양한 건달개와 색과 반전무늬. 그래서 이 무당벌레로 예를 되게 많이 내죠. 체프먼얼론말 처음 보는 거. 체프먼얼론말에 서로 다른 털무늬, 털줄무늬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종다양성.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함을 의미한다. 뭐 식물종도 있고 동물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토끼, 곰, 여우 이런 동물이 다양한 종류, 또 버섯, 식물 이런 데 예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 나와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이 가장 넓은 범위죠. 그 생태계는 이렇게 비생물적인 요소하고 생물적인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 거기 봐봐. 우리나라는 산, 숲, 강, 바다, 초원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그 생태계 내에 또 동물들도 살고 식물들도 살고 여러 가지 군집들이 살고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나와요. 거기 밑에 보면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은 생물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인 유전적 다양성과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태계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동력 밑줄. 진화의 원동력으로 적용이 된다. 작용을 해서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다양성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태계와 종다양성 나와 있죠? 종다양성은 생태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물, 동물 이런 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숲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가 많겠니? 식물 쪽이 많겠죠. 그다음에 밀림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식물도 많지만 거기 동물들도 많겠지.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냐에 따라서 종들의 종류는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96페이지 봐봐. 96페이지 보면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교재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좀 고쳐놔 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나와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다는 얘기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서 생물이 멸종할 확률은 낮죠. 유지가 되는 거니까 멸종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왔는데 X 낮다라고 고쳐놓으세요. 낮답니다. 그래서 멸종할 확률이 낮아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 표에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개체 사이의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도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이 조금 변했어. 그럼 일부는 그 환경에 적응 못한 애들은 죽는 거야. 그런데 다양한 애들이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 유전적 다양성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뭐였니?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낸 유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자난자가 형성이 될 때 다양한 형질을 갖는 그런 유전 형질을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돼서 그거의 조합으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있니? 곰팽이 어때요? 특정한 조건에서 확 번성하잖아. 수분 조건이라든지 습도 조건이라든지 온도 조건. 옛날엔 지금 그렇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많이 없어갖고요. 니네들은 빵 같은 경우 요새 먹을 게 많이 넘쳐나니까 냉장고에 넣어놔도 곰팡이가 펴요. 옛날에는 방부제를 너무 많이 넣어갖고 곰팡이 안 폈어. 근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자연재료로 방부제 안 넣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 그냥 일반 제과점에서 사는 빵들도 좀 오래 놔두면 곰팡이가 금방 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곰팡이까지도 다 씻어가고 말려갖고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곰팡이 어디다 말리니? 햇빛에다 말린다. 밖에다 내놓으면 햇빛에 말라 죽어요. 그럼 이제 툴툴 털어갖고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떡 같은 경우도 곰팡이 피면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뻥튀기 하는 거 있죠. 뻥 튀겨갖고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버려요. 이제 독소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식중독거리지. 근데 니네들 봐봐. 현이 지금 옷도 예쁘게 입고 얼굴도 잘생기고 선생님이 화가 나가고 공부를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너 옷 벗어. 밖에 나가. 밖이 엄청 춥다 그래요. 지금 막 영하 기온이야. 옷 벗어서 나가라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옷 벗겨서 많이 쫓아내고 그랬었어. 나가면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너 나가면 옷 벗겨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가면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문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박스 주워갖고 막 뒤집어 쓰겠죠.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네 유전자 안에는 살아오면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든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곰팡이는 그렇지 못해요. 곰팡이는 그냥 햇빛 비치면 그냥 다 죽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성생식하고 무성생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전 형질을 가질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예전에 무슨 워터월드라는 영화 보면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했냐?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폐로 호흡하잖아요. 근데 해수면이 높아져서 육지가 없어진 거야. 전부 수영해서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폐로 막 물이 들어가면 죽어요. 질식해서 죽는 거잖아. 익사잖아, 익사. 폐에 물이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인간인데 아가미가 생겨. 막 겨드랑이 밑에서 지느러미가 나와. 막 다리에 비늘이 생겨. 이런 애들이 수영하는데 속도도 빠르고, 그죠? 숨도 아가미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쉬는 거야.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질을 갖는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처럼 있는 애들은 육지가 줄어들고 바다가 생기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아가미가 생기는 애들, 비늘이 생기는 애들이 살아남더라. 그래서 먼 미래에 가면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서 바다만 있으면 이제 비늘이 물고기처럼 생긴 애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다양해지면 우리가 멸종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멸종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 이게 이제 요새 문제가 되는. 여러분들 집에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돈 1,000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돈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월급을 타면 과일 가게 아주 조금 있어. 바나나를 사와요. 바나나도 한두 개. 그때 바나나 하나가 막 1,000원, 2,000원 하던 시절이에요. 그 1,000원이라는 돈이 돈의 값어치가 굉장히 컸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바나나 한 송이가 뭐 한 2, 3,000원밖에 안 하잖니. 그죠?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갖고 외국에서 그 농산물이 그냥 직수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바나나가 들어왔고 바나나 가격이 엄청 싸진 겁니다. 옛날에는 바나나가 정말 귀한 그런 과일 중에 하나였어요. 못 먹었어. 부잣집애들만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흔해가지고 바나나 잘 안 먹잖아요. 사다 놓으면 그냥 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선생님 집에도 가끔 사다 놓으면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앞으로 바나나 잘 먹어둡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달고 향기로운 그 바나나가 앞으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유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나나가 아니야. 무성생식, 즉 가지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계속 씨가 없는 그런 바나나. 그 바나나 종류가 2종류 정도밖에 없대요. 우리가 먹는 지금 바나나. 그거는 더 이상 품종 개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자칫 잘못해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병충해나 이런 거에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게 감염돼 버리면 얘 멸종할 기회가 멸종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씨로 만들어지는 거는 개량하기 전의 거예요. 야생 바나나입니다.
야생 바나나 니네 그 정글의 법칙 보면 가끔 나와요. 걔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야생 바나나 해갖고 막 그 구워 먹잖아. 맛도 없죠. 먹다 보면 막 뜰거가지고 막 뱉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씨 들어있는 거야. 씨가! 그죠? 씨가 많이 들어있어요. 맛이 없어요. 씨가! 그죠? 맛이 없어. 그치? 욕한 거 아닙니다. 씨가 많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씨가 많은 야생 바나나는 이거는 씨를 심어서 심을 수 있으니까 그럼 씨가 나온다는 얘기는 꽃하고 꽃 암술과 수술이 교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이 나오게 되는 얘는 멸종 활동이 좀 줄죠. 근데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씨 없는 바나나는 영양생식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종류가 몇 개 없고 얘가 병충해에 약하다. 그죠? 개량이 안 될 거죠. 그래서 앞으로 멸종하면 우리가 이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먹어둬라. 가격 쌀 때 많이 먹어두세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바나나가 뭐에 좋다고 하던데? 뭐에 좋지? 자,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 달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상업적으로 대량 재배되는 단일 품종의 씨 없는 바나나다. 이게 병충해나 이런 데 되게 약해요. 곰팡이에도 약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아까 저번 강의실에 어떤 학생이 그 바나나 우유를 그 바나나 맛 우유다. 바나나 맛 우유야. 노란색 그 있죠? 사실은 그거는 공업용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에스테르라고 하는 화합물이 들어있는 그래서 바나나 향이 나는 거야. 근데 한 선생님이 그 기억나는 건 그게 한 70년대부터 나왔던 건데 긴 글에서 나온 건가? 근데 그때 당시에 바나나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바나나 맛 우유를 만들어서 대박 난 거죠. 그거 소녀시대가 광고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매출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건 바나나 과일 주스는 아니에요. 바나나 향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향이 너무나 이 대뇌 밑에 있는 해마에 기억이 돼갖고 바나나 맛 우유는 그거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거의 경쟁 상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바나나 속은 원래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바나나는 원래 흰색인데 그러면서 그런 거 광고해가지고 나왔는데 다 망했어. 오로지 1번이 이렇게 바나나 맛 우유 이렇게 생긴 우유 있죠? 그거는 근데 바나나를 가른 게 아니고 바나나 향이다. 근데 맛은 그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생과일 주스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바나나 있을 때 많이 먹어라.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일종의 돌연변입니다. 씨가 없는 거 거기다 돌연변이라고 써놓으세요. 돌연변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영양생식을 할 거야. 돌연변이 그 다음에 영양생식 이렇게 써보면 더 좋겠지. 그래서 다양한 형질을 갖는 그런 걸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나 곰팡이에 되게 약하다. 멸종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 다양성의 중요성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 구문을 형성해서 어떤 생물종이 멸종해도 그 생물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높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먹이 사슬이라는 표현을 쓰죠. 먹이 사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벼. 자, 벼가 있어요. 벼는 식물이잖아요.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파리를 막 만들죠. 그 이파리를 누가 뜯어먹냐면 메뚜기가 뜯어먹죠. 메뚜기가 뜯어먹어요. 이 메뚜기를 누가 잡아먹냐면 개구리가 잡아먹어요. 이 개구리를 누가 잡아먹냐면 뱀이 잡아먹죠. 뱀이 잡아먹죠. 그 다음에 이 뱀을 또 누가 잡아먹어요? 뱀이 잡아먹고 이 뱀을 또 누가 잡아먹니? 뭐 독수리? 이렇게 얘기해볼까? 독수리. 거의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는 또 누가 잡아먹어? 우리 사람이? 선생님 아직 독수리 고기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사람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만 쭉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이게 좀 다양하지 못하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메뚜기가 사라졌어. 그럼 개구리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개구리가 풀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개구리가 풀을 먹나? 어째 개구리는 육식성이라고 보는 거야.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메뚜기가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치? 그래갖고 개구리가 먹을 메뚜기가 없는 거. 그럼 개구리도 사라지겠지. 그럼 뱀도 이제 뱀이 풀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뱀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죠. 그치? 뱀이 풀 뜯어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뱀도 죽고 독수리도 죽고. 이 완전히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야.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벼를 뜯어먹는 애가 메뚜기 유재석 친구 있죠. 누구 있어요? 여치가 있어요. 여치. 근데 이 여치는 또 누가 있냐면 누가 잡아먹는다고 할까? 여기
땅강아지 뭐 이런 게 있어. 땅강아지 니네 아니? 굉장히 좀 청정 지역에 사는 선생님 어렸을 때 땅강아지가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뭉충인데 막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땅강아지가 만약에 여치를 잡아먹는다. 그 얘가 이제 또 뭐예요? 쥐도 잡아서 쥐가 이 땅강아지를 또 잡아먹는다고. 땅강아지 잡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구리를 또 쥐가 잡아먹네. 메뚜기를 쥐가 잡아먹진 않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개구리가 여치도 잡아먹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가끔 뱀이 조금 이제 입맛이 떨어졌을 때 결식으로 땅강아지를 잡아먹을 때도 있어요. 가끔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 그래서 땅강아지를 잡아먹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 여러 가지 뱀 당연히 쥐는 뱀이 잡아먹죠. 가끔 하극상을 부릴 때도 있어요. 쥐가 뱀을 잡아먹을 때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쥐는 뱀한테 잡아먹히죠.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경우가 되게 좀 복잡해지죠. 물론 순서가 바뀌진 않아. 무슨 황소개구리 같은 애들이 뭐 외래종이 나타나고 뱀을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일단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렇게 대안이 있는 거야. 개구리도 대안이 있는 거야. 메뚜기 아니면 여치도 있는 거야. 땅강아지도 가끔 잡아먹어요. 대안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없어지면 얘는 대책을 세우는 거지. 밥이 없어요. 옛날에 돈이 없어서 밥이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딸이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살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행에서 찾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대안이 생기는 거지. 하나가 없어지면 그 다른 거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먹이 그물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생물종이 그거를 대처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종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종 다양성이 다양해야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예찬이 알겠냐 무슨 말인지? 쉽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왼쪽 그림이 바로 그거야. 부엉이가 개구리도 잡아먹고 원래 주식은 들쥐예요. 그런데 별식으로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가끔 뱀도 먹어요. 이렇게 외식할 때는 뱀을 먹어. 주식은 집에서는 쥐를 잡아먹어요.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집에 쌀이 떨어지면 뭐 어떻게 돼요? 외식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 밑에 나와 있지. 다양한 생태계 아까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네 여기서. 생태계 다양성은 어떻게 된다고? 공기, 물, 토양 이런 것들을 안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거기 이제 예로 나와 있죠. 열대우림. 아까 선생님이 아마존 얘기했죠. 열대우림의 생태계 거기 보면 이산화탄소나 산소, 공기죠, 공기 이런 애들.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도 식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홍수를 방지하지. 그래서 산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열대우림이 빽빽하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나 이런 것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더라.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늪, 여러분들 늪 알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우포늪이라고 있죠. 늪지 또는 뭐 습지. 그 늪지나 습지를 보호하는 조약, 유명한 조약이 있죠. 뭐야? 상식인데 람사르 조약 들어봤니? 람사르 조약. 그래서 늪이나 습지를 보호하게 되면 거기에 온갖 생태계가 다 다양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호해야지 우리가 인간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다른 생태계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먹이 그물처럼 복잡 다양하게 유지가 돼야지 우리도 멸종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양 생태계도 나와 있죠. 물고기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생물 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인간은 다양한 생물로부터 의식주 여러 가지 자원을 얻어가 살아가면서 인류 생존을 위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살려고 늪이나 습지를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거야. 다른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지. 인간도 그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우리 97페이지 볼까요? 97페이지 봐봐. 97페이지 보면 자원의 종류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알죠. 식량 자원 있죠. 여러분들은 주식이 뭐니? 주식이 뭐야? 스테이크. 오, 스테이크 먹어. 주식 뭐야? 밥? 밥. 하루에 몇 그릇 먹어? 세 그릇? 삼시세끼네. 자, 봅시다. 벼, 콩, 보리, 옥수수. 선생님은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리밥을 그렇게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쌀이 없었을 때는 옥수수죽도 많이 끓여 먹고 막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옥수수 박사가 있는데 북한이 굉장히 기근에 휩싸였을 때 옥수수, 수포 옥수수 그걸 개량해가지고 거기다가 심어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옥수수 박사라고 유명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 소, 돼지. 요새 뭐 거의 우리나라는 닭의 위력비를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치킨을 엄청 많이 먹죠. 우리나라에 있는 닭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죠. 닭다리 좋아하니? 닭다리. 왜 닭다리는 2개일까? 조류가 다리가 2개니까 닭다리가 한 4개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싸우지도 않고 다리. 근데 다리를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그 퍽퍽살을 좋아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치킨인데 먼저 찍는 걸 그 퍽퍽살 찍는 거 이상해. 그래서 양보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게 좋대요.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가슴살 먹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소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소, 돼지 이제 고기들 많이 먹죠. 식량, 그다음에 의복 있죠. 의복에는 목화, 면섬유. 그래서 우리 선조 중에 문익점 아저씨가 있죠. 그 아저씨가 목화씨를 부통에다 숨겨갖고 갔죠. 최초의 밀수범이지,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전파해갖고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옷 속에다가 솜을 집어넣는 거죠. 지금은 뭐니? 솜보다는 이제 니네들 뭐 온털 바꿔도 한물 같죠. 부스다 보니까 그 캐나디언 부스 막 패딩 하나에 100만 원이 넘어요. 야, 얘네는 엄청난 그 마케팅을 할 거야. 얘네는 뭐냐면 한때 그 동물 학대하고 막 이런 거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 그런 단체들에서 그런 얘기, 우피 입지 말자고 반대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가죽옷 입지 말고. 선생님도 가죽옷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입지 말자고. 왜? 죽여야 되잖아, 동물.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 죽여갖고 껍데기를 벗겨갖고 그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모피에 입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이제 구스도 그런 거잖아요. 거위털 뽑아갖고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캐나디언 구스가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걔네들이 표방한 게 뭐냐면요. 그 거위 농장에 얘네들이 막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탈모된 거지. 빠진 털을 주워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캐나디언 구스 이 자켓을 패딩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얘가 자연 생활하면서 빠진 털을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갖고 만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 100만 원 줘도 살 수 있어. 그래갖고 이게 뜬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공장을 급습했더니 거위들 다 베껴갔어. 나쁜 놈들이죠. 이게 상술에 우리 소비자들이 거기에 현혹돼가고 지금도 여전히 캐나디언 부스는 100만 원이 넘기는 그런 호가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입고 다니는 거야. 사실 입으면은 똑같은데 좀 가격 때문에 조금 있어 보이죠. 우리가 소비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지불하고 요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니? 강남의 부자들은 전부 BMW 벤츠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전부 불나고 난리잖아. 그래서 지금 강남의 1번은 제네시스예요. 현대차가 제일 압도적으로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차가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계속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 나와 있지. 소나무, 참나무,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의약품 있어요. 의약품. 거기에 보니까 버드나무의 진통제 성분이 있어. 옛날에요. 버드나무 니네 뭔지 아냐? 수양버들이라고 해서 냇가 근처에 봄이 되면 물이 올라가지고 이게 축축 쳐져요. 그럼 선생님 어렸을 때 그거 이렇게 해갖고 버들피리라 그래갖고 이렇게 오려갖고 피리도 불고 그래요. 이렇게 홈내가지고 불면 삐익 소리가 나. 그거 불고 다녔어. 놀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 갖고 놀았어요. 근데 그 버들피리 그 버드나무 성분에 감기가 걸리고 머리가 아팠을 때 그걸 다려서 먹으니까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야. 허준 선생님이 한 거예요. 다려 먹어봤더니 낫더라는 거야. 나중에 제약회사에서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살리실산 성분이 거기 아세틸 살리실산이야. 써놓으세요. 이름이 뭘까요 이게? 니네 잘 아는 아스피린이지. 인간이 만든 약 중에서 대표적인 의약품이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은 감기약이기도 하지만 열을 내리는 해열제이기도 하고요. 통증을 없애는. 근데 통증에 여기는 참고로만 알아.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를 아주 대놓고 차단하는 애가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역할로 많이 쓰이죠. 진짜 약인 거야 얘는.
그거를 그 단계를 차단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약이에요. 이게 버드나무 수액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살린실산, 아세틸 살린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 있죠, 주목. 주목나무가 꽤 유명한데 주목은 언제 쓰이냐면 니네 이세돌 알지? 이세돌 조치훈 뭐한 사람들이야? 이세돌 조치훈. 이세돌 누군지 알아? 이세돌보다는 알파고를 더 잘 알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붙었잖아. 딥러닝. 그래갖고 어떻게 돼? 계속 걔는 학습을 해갖고 이세돌을 그냥 이겨버리잖아. 바둑. 그치?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이겼다 그래갖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얼마 전에 벌어졌었는데 그 바둑판이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주목이야. 주목나무. 그럼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 주목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천연기념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목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립니다. 근데 그 주목 속에 주목나무 성분에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야. 이름이 킥솔일 거야. 써놓으세요. 이건 상품명일 거야. 그래서 항암제의 이름으로 항암 주사제로 쓰이는 그런 물질을 우리 주목나무에서 추출해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른곰팡이. 푸른곰팡이 알죠? 푸른곰팡이는 뭐니? 푸른곰팡이에서 뭐를 추출해내죠? 페니실린. 이거는 플레밍이라고 하는 생명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겨울에 감기가 걸려갖고 거기다 콧물을 떨어뜨린 거예요. 세균 배양하다가 콧물을 떨어뜨렸어. 세균 배양인데 콧물 떨어뜨린 자리는 이게 세균이 배양이 안 되더라는 거야. 우리 콧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면역 단백질, 항체 단백질 같은 애들이 들어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균이 번식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빵곰팡이 같은데 푸른 곰팡이가 피는데 푸른 곰팡이 주변에 다른 애들이 안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푸른 곰팡이 성분에 뭐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거기를 추출해 보니까 거기 안에서 나온 게 페니실린. 인간이 발명한 약 중에 이 아스피린하고 페니실린은 이건 확실히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로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약 중에 아주 정확한 약이에요. 아스피린하고 항생제인 페니실린. 이건 어디서 뽑아냈다? 푸른 곰팡이에서 뽑아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개똥쑥, 말라리아 치료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르테미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냥 참고로만 써놔요. 이거는 중국의 학자가 이거 발견해갖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어디에 있어? 쑥 성분에 들어있어요. 쑥이 우리 몸에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쑥떡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 시장에서 파는 쑥떡은 쑥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고 거의 시금치로 색소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쑥떡이 아니라 시금치떡이에요. 색깔만 쑥떡처럼 된 거죠. 쑥 성분에 개똥쑥 성분에 말라리아 치료제. 말라리아 하면 떠오르는 거 기억나죠? 우리 고산지대에 뭐가 난 모양 적혈구 균열증 환자들이 많더라. 그거 기억하지? 그 말라리아 저항성이 없어갖고요 다 죽어버린 거지. 죽었는데 그 걔네들은 전부 다 죽은 애들은 정상이고 살아남은 애들이 난 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악성 빈혈에 시달리더라. 뭐 그런 내용이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생물의 다양성 감소 원인과 보전 방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아는 건데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생물의 다양성 감소 원인. 거기 한번 볼까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나와 있지. 우리나라가 지금 저번 정권 두 번째 전 정권 때 MB 정권 때 뭐를 했니? 4대강 사업을 했죠. 이제 물론 4대강 사업의 좋은 점이었다고 하면 뭐 직업을 많이 창출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긴 하지만 지금 결과물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녹조라떼가 나오고 생태계가 막 지금 파괴되고 있고, 그죠? 홍수도 뭐 이번에 뭐 홍수가 안 난 게 뭐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할 때, 토목 공사를 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 같은 걸 다 해야 돼요. 또 저쪽에 보면 의정부 지나가다 보면 국제 이 4차선으로 터널로는 제일 긴 터널이야. 거의 4km 정도 돼요. 사패산 터널이라고 유명한 터널이 있어. 그 터널 만들 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스님이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막았어요. 막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경제 논리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터널은 뚫렸어. 그래서 거기 도룡뇽을 보존하자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였어요. 근데 생태계가 망가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그걸 주장해서 이제 스님이 그렇게 단식농성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터널이 뚫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터널이 뚫리거나 도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태계가 단편화라는 표현이 나오죠. 잘리는 거야. 잘리는 거야. 니네 이제 도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도로가 뚫려가지고 잘려가지고 그 위에 육교가 생기지. 무슨 육교가 있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본 적 있죠? 생태육교라고 하잖아. 본 적 있니? 그래서 사실은 이 육교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뭐 노루나 고라니나 다람쥐나 이런 애들이 도로 때문에 원래는 이게 한 산이었는데 여기에 도로가 뚫려버린 거야. 이렇게 딱 나머진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단편화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지나가다가 로드킬 당하잖아. 아 너무 안타까워요. 운전하다 보면은 막 나와서 치워갖고 막 도로에 사체가 있고 막 이게 로드킬이잖아. 이게 이제 여기를 단편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여기를 갖다가 육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동물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걸 이렇게 가지 않고 일로 나간다고. 그래서 로드킬 당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밤에 그러다 보니까 밤에 운전자도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2차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해가지고 조절을 해야지 이쪽의 생태계를 잘못하면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게 바로 단편화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거기 보면 도시개발, 초원이나森林의 개간, 습지의 매립 등으로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많은 생물이 생존이 어렵게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는 거죠.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다. 잘리는 거죠. 그래서 도로나 댐의 건설로 서식지가 분리되는 거야. 분리돼서 생물의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고 생물의 이동이 제한된다. 그래서 그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태육교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외래종의 도입이 나옵니다. 외래종의 도입.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게 뭐이니?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가 뱀까지도 잡아먹잖아요. 이게 그 먹이 사슬의 순서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뭐 몸에 좋다 그래갖고 막 소문을 내고 실제로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양이 많죠. 그래서 황소개구리 잡아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잡아서 파는 식당도 있고 예. 그래서 많이 지금 줄이고는 있는데 자 황소개구리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베스 물고기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이나 호수 같은데 낚시하러 가면 전부 이 큰 그 베스만 있는 거야. 나머지 애들 다 잡아먹고 잉어, 붕어 이런 애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베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외래종들의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가시박, 붉은귀 거북, 꽃매미, 황소개구리, 베스, 흔히 모럭 이런 애들이 일부 외래종들은 새로운 서식지나 천적의 질병이 없어서 대량으로 번식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야. 먹이사슬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다. 다양성을 감소시키죠. 물속에 보니까 전부 베스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기 늪에 가봤더니 전부 황소개구리밖에 없어.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황소개구리가 먹을 게 없으면 지네들끼리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 및 남획. 요새는 이제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뭐 정력이 좋다 그래갖고 배 온통 다 잡아먹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노루, 고라니 뭐 이런 거 막 사냥해갖고 잡아먹고 요새 계속 그거 이제 불법 포획하는 거 이런 거 감시하고 이러죠. TV 같은 데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불법으로 잡으면 뭐 벌금 뭐 몇천만 원 하고 사실은 징역도 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있죠. 산성비, 우리 앞부분에서 산성비 얘기 잠깐 했었어. 여러분들 산성비의 핵심은 뭐라 그랬니? 산성비가 왜 위험하다 그랬냐? 왜 안 좋다 그랬니? 산성비의 기준은 pH가 5.6 미만일 때 이걸 우리는 산성비라고 그래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SOX류하고 황산화물이죠. NOX류,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걸 우리는 황산화물이라고 하고 이걸 질소산화물이라고 얘기하죠. 얘네들 때문에 이제 산성비가 비가 내리면 얘네하고 섞여 물에 되게 잘 녹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산성비가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주 충청 지역까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동해 간다고. 거기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산성비가 내리는 거야.
근데 니네 강원도 청정 지역으로 이런 산성비 성분이 간다 그래봐. 가면 거기 이제 숲이 있죠. 숲에 이제 낙엽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야. 낙엽이 어떻게 돼요? 이게 썩어야 돼. 썩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퇴비처럼 해가지고 거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산성비 내려버리잖아요. 얘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자들, 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산성비에 약한 거예요. 얘를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썩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패돼 버린다. 부패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 독성 성분이 나오죠. 독성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식물 풀이나 이런 걸 썩게 만들어갖고 나무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숲을 황폐하게 하는 게 바로 산성비의 문제점입니다. 산성비가 청정지역까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비가 내리면 여기 있는 세균들을 죽여갖고 이 토양을 갖다가 황폐화시키는, 숲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성비다. 그래서 산성비 환경오염이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는 이제 폐수, 공장에서 내뱉는 폐수가 문제가 되죠. 중금속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고 토양도 오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또 대기오염이 심각하지.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이런 것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 지금.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런 원인,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외래종 도입,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및 남획,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보존 방안은 여러분들 다양하게 생각해봐야지. 거기 읽어보면 알죠?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력도 해야 되고, 국가적 수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국제적 수준에서 서로 또 협약을 해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에너지 전략, 우리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지. 자원의 재활용, 저탄소 제품 사용, 뭐 이런 것들 알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자. 우리 참여 잘 안 하지.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대표적으로 멸종 위종 보호해야죠. 선생님이 얼마 전에 지리산을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한 20년 전에 갔을 때는 반달곰을 갖다가 3마리 방사했는데 지금은 곰이 너무 많아졌나 봐요. 그만큼 국립공원을 관리를 잘한 거야. 가는 곳곳마다 뭐 어떤 부분은 7년째 지금 뭐 휴식연재를 하고서 거기 등산객 못 가게 해요.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도 여기서 20직고를 하지만 위에 이쪽 대피소에서 이쪽 대피소까지 한 10km에서 15km 되는데 거기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왕창 먹는다고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똥이 마려. 똥 싸야 되잖아요. 이 국립공원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가다가 등산로에 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 없는 데는 이제 등산로에 쌀 수는 없으니까 사람 없는데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지뢰밭이야.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쌓았어. 그래서 거기 안 밟고 가야 돼. 어쨌든 그게 이제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가면 걸음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이제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물류지는 쓰지 말자. 물류지는 잘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휴지를 쓰자. 휴지는 물에 비만 한번 내리면 그게 흐트러지잖아. 그죠? 근데 그 물류지는 어떻게 되니? 천이잖아요. 이게 잘 분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물류지는 쓰지 말고 휴지를 쓰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선생님도 한 3번 자연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사람이 아무래도 출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가고 다 주워갖고 오긴 했는데 무슨 사탕 비닐봉지 이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좀 들린 것 같아요. 과자 부스러기, 과자 비닐봉지 그런 거 다 오면서 수거해 갖고 왔어. 너무 많이 버리는 거야. 그거 안 썩잖아. 국립공원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산속을 쫓아다니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휴지 버렸다고 벌금 때리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 제정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잘하자. 이번에 곰 조심하라고 플래카드가 막 붙어있더라고요. 그만큼 곰이 많이 이제 서식을 하는 거야. 곰이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생태계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곰이 잡아먹을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등산객을 잡아먹는 건 아니겠지. 그죠? 뭔가를 잡아먹을 뭐가 있다는 얘기고 걔네들 밑으로도 하위 구조에도 뭔가 다양한 생태계가 또는 종다양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곰이 서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래종을 도입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 외래종의 폐해를 알아야 된다. 그 폐해를 모르면 괜히 도입했다가 황소개구리 도입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멸종, 뱀까지도 멸종해버리면 안 되죠.
베스가 어떻게든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베스가 우리나라 호수나 강을 갖다가 전부 점령해버리는 그런 상황. 토종 붕어하고 잉어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더라. 이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람사르 조약이나 이런 것처럼 국제 협약을 맺어야지. 그래서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있는 습지를 보존하자. 이게 람사르 조약의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네 잘 아는 팬더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이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팬더 되게 좋아하잖아요. 팬더가 생각보다 되게 귀엽더라고요. 하는 짓이 되게 귀여운데 방송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동성 야생동물의 보존에 관한 협약 이런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동물들도 이렇게 뭐 비행기나 배로 이동하지 못하게끔 그런 법적인 조치를 국제적으로 서로 협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장은 끝납니다. 우리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